안녕하세요. 뻔뻔한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골디락스라는 이 함수 관계 결국 완전히 셧다운 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미국의 나홀로 호황이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경기 침체가 본격적인 이 드라이브를 걸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공포감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1분기 성장률이 0.4% 정도로 스탑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후에 첫 성장률 발표인데 성적표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게 된다면 역시 트럼프 지지율조차도 굉장히 위험수위에 이를 수가 있겠죠. 100일을 앞둔 트럼프 지지율은 지금 확연하게 하락세로 가고 있고요. 역대 대통령 중에 최저치를 지금 찍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그런 어떤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조사에 의하면 39%, CNN 조사에서는 41%, 이 관세 정책이 좀 부정적 평가가 64% 정도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지지율 고민도 상당 부분 이 많은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모든 이 미국의 중산층들이 금융시장에다가 다 자기 자본들을 다 때려 넣은 그런 어떤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완전히 반대잖아. 미국은 금융시장에, 한국은 무조건 보지도 않고 부동산 시장에 모든 자금을 때려 넣는 그런 어떤 반대적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트럼프 취임 후에 100일 동안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민심 자체가 또 개박살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트럼프 100일 지지율은 최저, 기대 인플레는 최고 수준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렇게 인플레 양상이 계속적으로 수위가 높아지다 보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올해 두 차례나 세 차례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싹둑 잘릴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단 1회에 그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미국 내 물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달걀 12개 정도 사는데 한 15,000원, 2만원 정도 지불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어마무시한, 무시무시한 그런 물가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물가를 제대로 잡아야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6.5%로 집계가 될 정도로 4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집계를 관장하는 조한슈 디렉터가 설명을 했습니다. 44. 숫자도 안 좋아. 죽을 사가 두 개네. 그만큼 지금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6.5%, 거의 7%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건 그만큼 지금 관세 정책이 전체 미국 자국민의 삶을 아주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자본시장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는 상태였고 지난주에 3일 동안 연속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였는데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워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고스란히 코스피는 이런 악재를 받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0.24% 살짝 올랐는데 지금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700억 정도 장이 개장되자마자 지금 빠지고 있죠. 그만큼 지금 한국 시장 자체는 굉장히 지금 약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호재가 발생을 하면 그 호재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여력보다는 악재를 그대로 정면으로 쳐맞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 IMF에서 한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고를 날리지 않았습니까? 대만이 한국을 추월할 거다. 지금 소득 4만 달러가 우리나라가 목표였는데 이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아니 경제 펀더멘탈이 이렇게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만을 따라가? TSMC를 비롯한 반도체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가 어마무시 지금 노력하면서 TSMC 좀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이거 기술력에서 굉장히 거의 1년 6개월, 2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반도체 시장에서 1년 정도 이상의 기술력 차이는 거의 100만 광년 정도의 어떤 차이가 아닌가? 그 정도로 엄청난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히 대만의 어떤 경제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은 지금 대장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이 좀 이렇게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IMF에서도 아주 냉정한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는 시점이 4년 뒤에나 4년 뒤에도 가능할까? 라는 물음표가 생길 정도로 지금 상당히 경제 전반이 마이너스 지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죠. IMF는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1%, 내년 1.4%, 27년 2.1% 등으로 회복되다가 다시 2030년경에는 1.8% 등으로 정체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대만은 고스란히 2%대를 우상향 쪽으로 목표를 딱 잡고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전망을 흘리고 있죠. IMF가 이런 또 판단을 한다는 것도 되게 기분이 나쁘죠. 일단 한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만은 좀 한 수 아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이 목표치가 흔들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한국 경제도 좀 위기 상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IMF가 또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2%에서 1%로 그냥 반토막 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완전히 그냥 50% 주저앉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굉장한 어떤 임팩트,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경제 기저의 모든 어떤 변화의 조짐들이 좀 악조건 속으로 달려가고 있고 IMF에서도 아주 냉정한 평가를 내리는 상황에서 한국 부동산만 지금 무슨 한국 부동산이 골디락스야? 미국이야? 작년에 20% 주식 반등한 것처럼 아니 원베일리 34평이 100억 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종교라고 신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억 갈 거라고 믿는 거야. 아니 실질적으로는 거래가 잠겨 있는데 반포가 34일째 빵건입니다. 빵건. 근데 어떻게 무슨 반발력으로 원벨리 34평이 100억 갈 거라고 믿는지 역시 부동산은 지금 이게 물리적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에요. 토제 지정 이후에 34일간 서초구 단 2건에서 3건밖에 거래가 없었습니다. 집주인들 급할 거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장이 바운스 하고 있을걸. 지금 가격만 조금 높아져도 못 팔아. 더 이상 사람들이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니까. 이렇게 그래프상을 보더라도 서초구가 딸랑 2건입니다. 2025년 4월. 그래도 1월, 2월, 3월에 어느 정도 그래프가 쭉 하고 좀 올라갔었는데 이게 지금 4월 들어서면서 완전히 지금 거래가 죽고 있죠. 지금 전체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마찬가지야. 3월 달에 거의 9,000건 가까이 찍었었는데 이거 2,189건, 2,500선 되기도 힘들어요. 이번 주가 4월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한 2,300선, 400선 되면 많이 나올까 말까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레미안 원밸리 국민 평형 호가가 지금 최소 50억부터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말 다 했지. 아니 손에 닿질 않는데 아파트 가격이 이런 가격 괴리감을 느끼고 사람들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을 탁탁 두드리고 상담을 해보면 아니 아파트 가격이 전혀 떨어지지 않은 그 정도로 호가로 버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실거래 현상에서 급매로 나오는 가격들은 내고해서 1, 2억 정도 다운이 됩니다. 충분히. 근데 이게 지금 호가세가 지금 여전히 지금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수순에 있기 때문에 집값이 전혀 안 떨어진 것 같은 체감도가 느껴지는 건데 이거 와장창 한꺼번에 붕괴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한국은 부동산은 신념이다. 결국 객관화된 자본의 힘이 거의 이 잘못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100억 설은 결국 그 100억 자체가 거품이란 얘기고 고점의 집값은 가장 큰 리스크를 지금 현재 떠안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현실의 이 자본시장의 급변은 아파트 시장 가장 큰 폭탄의 내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 지금 이게 선제적인 지표로 나오는 게 상가 공실이잖아. 지금 천국도 공실천국이 되면 안 되잖아. 해분이 좀 좋은 곳이 돼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지옥과 천국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등등. 은행이 임대업 위해서 대출을 내줬는지 대출 딱 끊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만큼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상가 쪽을 향한 어떤 대출의 포문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너도 나도 부동산 최고 하면서 상가 분양받으면 평생 우리가 여기 빨대 꽂고 노후에도 안정적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모든 마스터 플랜은 완전히 구겨지게 됐어요. 방값에도 이제 안 사. 자라섬에서
13억, 16억 주고 샀던 게 뭐 거의 뭐 3억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도 예외가 없고요. 전국에서 상가 공시률이 높아지는 등 뭐 부동산 임대업 부진이 심화가 되죠. 이게 심화 정도가 아니죠. 거의 뭐 나이트메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4대 시중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역시도 이 상가 관련 대출은 2분기 연속 계속적으로 감소의 폭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빚폭탄은 째깍째깍 계속 그 시계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상가 분양받은 분들은 대출 땡겨서 샀는데 세입자 빨리빨리 회전시켜가지고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데 아니 세입자조차 안 들어와. 발이 뚝 끊겼어. 이러다 보니까 뭐 우회적으로 카드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금융권 뭐 손을 벌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돌려막기. 이게 결국 어떻게 돼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카드 연체율이 10년 내 최고의 신용불량자 뭐 폭증한다는 어떤 기사가 나올 만큼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생활자금으로 카드론을 내는 게 아니죠. 부동산 때문에 내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3월 카드론 평균 금리 거의 15%. 이거 뭐 고리대금이 보십시오. 이거 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5%를. 하나카드는 1분기 말 연체율이 2.15%, 국민카드 연체율인 1.61%. 뭐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실질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개인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평균을 딱 때려보면 한국이 3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아니 레미안 원베일리가 100억이래. 그러면 집값과 이 실질 가처분 소득 사이에 이거는 거의 뭐 안드로메다 수준 아닙니까? 미국, 뭐 일본, 대만보다는 한국이 조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개인의 가처분 소득 자체가 굉장히 지금 감소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가처분 소득 50만 원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부자 감소로 인해서 또 뭐 양극화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 상태고, 그러니까 부동산에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높아지면 이거 나라 경제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형국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 높고요. 지금 먹거리 인플레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5년 새에 뭐 40%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 체감되는 어떤 물가의 어떤 추이가 좀 비상시국이고, 부실대출, 고종이와 여신도 뭐 4대 은행이 계속적으로 뭐 12조 가까이 지금 커져 나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개인의 소비 여력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부실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동안 빌려왔던 돈을 다시 토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은행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메랑 능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먹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아예 배째라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갚지 못하는 깡통 대출, 뭐 부실 대출, 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수 부진 여파 및 뭐 빚 못 갚는 기업 가게가 늘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 뭐 사람들이 이거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손에 닿는 이 집값 추이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거라.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상황이 더욱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뭐 세종줍줍 지난주에 LH에서 청약을 받지 않았습니까? 무려 11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홈피가 마비될 정도로 뭐 엄청난 사람들이 폭주를 해가지고 하루를 더 연기를 했죠. 그래서 세종 패밀리 더 파크 10만 8,057명 신청을 했습니다. 4가구 신청을 받았는데, 이 채널을 보신 여러분들 중에 신청하신 분이 있다면 꼭 당첨되는 행운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뭐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최근에 나오는 뭐 줍줍 비슷한 뭐 조합원 자격 상실 세대 3회차를 지금 돌아가고 있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같은 경우, 송도는 좀 조심하셔야 되죠. 지금 분양가가 7억 8천에 나왔는데 현 시세 12억까지 가다가 6억 4천까지 떨어졌어. 근데 분양가가 7억 8천, 지금 현 시세는 6억 4천, 뭐 1억 4천 정도가 더 비싸요. 이런 어떤 이 청약은 좀 필터링을 좀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공공분양 중에 그래도 송파권 생활권 안에 쏙 들어가는 3호선 연장선이 맞닿아 있는 곳, 하남 프루지오 더 퍼스트, 발음이 중요하죠. 더 퍼스트. 아무튼 여기 분양가가 그래도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죠? 뭐 대부분 이 평형수가 20평대에 머물고 있지만 그래도
송파권이 가까운데 미사도 가깝고 강동구도 좀 가까운 편이고요. 5호선 하남 검단선역이 딱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최근에 나오는 뭐 거의 2배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민간 분양은 10억 이상 좀 넘어갈 텐데 5일제곱 4억대 그리고 5구제곱 5억대로 나왔습니다. 여기 좀 잘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단지 배치도 아주 참하게 동간거리 아주 좀 이상적으로 잘 뺀 것 같고요. 그리고 남동, 남서형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홈피에서 오늘 이 평면도를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평면 자체가 내실이 있다. 일단 20평대라도 침실 2개 그리고 드레스룸이 장착이 돼 있다는, 그러니까 5일제곱은 20평대 중에 좀 제일 작은 평수인데도 드레스룸이 장착이 돼 있고요. 5제곱은 여기도 침실 2개 드레스룸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5구제곱은 침실을 하나 더 뺐죠. 방 3개에 드레스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5구C 역시도 여기는 또 횡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 8사제곱 같은, 언뜻 보면 그죠? 그런 어떤 평면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침실 3개와 드레스룸이 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구이도 좀 좋은 치게 되는 그런 어떤 평면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드레스룸 좀 넓어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5호선 일단 이용할 수 있고요. 바로 오금역에서 성동구치소 부지하고 딱 붙어있는 오금역에서 송파권 라인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큰 호재가 될 수가 있겠고, 교산이라 부르지만 교산이라 할 수 없는, 홍길동 아파트 같은 그런 어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교산을 교산이라 부를 수 없고 송파라고 부를 수 있는 3호선 연장선이 뚫고 지나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송파의 인프라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전철 라인을 타고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특별 공급, 일반 공급이 진행이 되니까요. 여기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무튼 지금 미국발 변수는 가장 큰 불안정성을 띠고 있다. 집값은 단군 일에 가장 큰 조정폭을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 지표로도 체감될 만큼 갑작스런 조정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는 새로운 선택의 지평이 열릴 듯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미국발 변수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하는 추세. 어찌 보면 트럼프가 지금까지의 관세 정책의 관행을 조금 더욱더 유연하게 가져갈 그런 공산이 커서 앞으로 환율과 금리의 어떤 변화는 더욱더 들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한국 부동산은 가장 큰 변화의 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1주택자라면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좋은 기회 맞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뻔뻔한 목격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